자, 이 단어는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습지는 1번이고요. 자, 기권은 흔히 이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말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기권보단 대기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대기가 있어서 우리는 날씨라는 것을 경험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대기의 특징과 대기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뭐 등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권이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이라고 금방 느끼겠죠. 자, 그럼 자,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자, 대기죠, 대기. 자, 선생님이 2차원적으로 표현했죠.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 지표로부터 약 얼마 정도까지냐면 1000km 정도까지 공기가 분포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 가까이에 근처하고 나머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이제 희박해지죠. 자, 그럼 이 대기는 왜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덕분에 지금 지구에 이런 산소를 이용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는 하나의 큰 공기 덩어리지만 높이에 따라서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 대기가 궁금해서 대기 궁금증,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기상 관측 기구를 하늘로 올려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중에 기온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기 제시된 데이터 여러분들 이제 프린터에도 있는데 이 제시된 데이터는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있습니다. 자, 여기 높이에 따른 대기의 온도, 기온을 나타낸 표예요. 자, 이런 양상을 보이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표로 보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키면 훨씬 눈에 한꺼번에 그 특징이 더 잘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지금 가로축은 기온, 세로축은 지표로부터 이 높이를 기준으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자, 하나의 공기덩어리 같지만 그 공기덩어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기온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쪽은 지금 지표로부터 가까운 거죠. 여기서부터 가까운 부분은 기온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구역을 가니까 어느 일정 높이를 가니까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또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이 대기권을 구분지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먼저 지표로부터 가장 가까우면서 점점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그로부터 위쪽으로 다시 증가하는 구간, 기온이. 자, 다시 내려가기 직전까지, 기온이 내려가기 직전까지 구간은 성층권. 자, 기온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 직전, 기온이 다시 상승하기 그 직전까지의 그런 구간을 중간권. 그 이상을 기온이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구간을 열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대류권, 계면, 경계면.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 성층권, 계면. 열권과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 중간권, 계면. 자, 이렇게 구분을 짓고 거기에 따른 명칭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대기권에 대해서 그 특징, 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대기권 중에 대류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류권은요, 자, 높이 약 지표로부터 11km까지, 위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가 잘 살아가고 있죠?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죠. 자, 정확히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항상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항상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대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딱 받은 만큼 지구가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좀 정확히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도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받은 에너지보다 적게 내보내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받은 에너지보다 많이 내보내면 지구는 점점 추워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건 받은 에너지만큼 내보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덜 받게 되어 있어요. 지구를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도 추워지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도. 그래서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표의 가까운 쪽의 공기의 기온은 높아요. 그다음에 먼 쪽은 높은 쪽은 기온이 낮습니다. 자, 이 공기의 부피가 같다고 하면 기온이 높은 공기보다 낮은 공기가 밀도가 더 높아요.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고 하고 기온이 낮은 공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밀도가 높아서 무겁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려는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에너지가 기체나 액체나 이런 물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대류권에서는 이런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는 불안하다, 불안정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상승하는 공기에 일정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구름의 생성 과정은 아마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구름으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자, 대표적인 건 뭐 있을까요? 그렇죠. 비도 내리고요. 눈도 내릴 수 있고요. 우박도 내리기도 해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해요?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기상현상은 대기권 중에 유일하게 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에는 많은 공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량의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성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성층권은 자, 대류권 위에 대류권 계면 위쪽에 이제 존재하죠. 자, 성층권 높이야 11km에서 50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성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 대류권과는 다르게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11km에서 50km까지 올라갈수록 온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온은 왜 상승할까요? 대류권에서는 내려갔는데 그럼 뭔가 기온을 상승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11에서 50km 그 사이 성층권인데 20에서 한 30km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오존층이 존재해요. 오존층. 오존은 뭐예요? O3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학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자, 오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자, 산소 분자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 원자 2개가 돼요. 그러면 이 여기에 존재하던 산소 분자 2개짜리 O2와 이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면서 오존, O3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런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외선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된 자외선이 이 성층권에 있는 대기,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대륙권하고는 다르게 아래쪽은 기온이 낮아요. 그죠? 여기가 더 위쪽보다 기온이 낮죠. 자, 그다음에 위쪽이 기온이 높아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온이 낮은 공기덩어리는 기온이 높은 공기덩어리보다 밀도가 높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얘는 얘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위쪽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공기 흐름 움직임이 없으니까 안정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안정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정층.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래서 성층권의 아래쪽은 장거리 비행이 항로로 이용돼요. 왜? 대류 현상도 없고 기상 현상도 없으니까 비행하기 굉장히 좋겠죠. 비도 안 와, 눈도 안 와. 그죠? 공기 흐름도 없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장거리로 운항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층권 마쳤고요. 다음은 중간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간권은 이제 성층권 위쪽에 존재하죠. 자, 성층권 계면 위에 높이야 50에서 80km 사이를 중간권이라고 얘기해요. 중간권. 자, 이 중간권은 이제 기온의 변화가 대륙권하고 똑같죠? 그죠? 자, 역시 얘도 이제 기온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륙권하고 똑같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기온의 50에서 80km 사이에 공기의 그 온도를 보면 아래쪽이 기온이 높을 거고 위쪽이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그 대륙권하고 동일하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공기가 너무 희박하고 수증기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
구름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상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 대신에 우리 별똥별이라고 하죠. 자,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유성은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작은 고체 입자가 대기와의 마찰로 이제 빛을 내며 타는 것이죠. 그게 유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이 관찰되는 구간이 중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10권의 특징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권 보겠습니다. 10권은 중간권의 위쪽, 중간권 계면의 위쪽, 높이 약 80km부터 1000km까지를 이제 10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구간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열을 직접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땡볕을 받으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요. 자, 그리고 자, 공기가 이제 매우 희박합니다. 그죠? 거기에 준자는 공기 입자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낮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태양열을 직접 받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친구들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어때요? 주변이 춥더라도 따뜻함을 오래 느끼잖아요. 그죠? 덜 빠르게 식잖아요. 덜 빠르게 추워지잖아요. 자,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 입자와의 간격이 너무 머니까 밤에는 급격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 차가 매우 크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이 지금 기온이 낮고 자, 위쪽이 기온이 높으니까 대리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죠? 기온이 낮은 공기덩어리가 기온이 높은 공기덩어리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무거운 건 아래쪽에, 가벼운 건 위쪽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죠. 안정층입니다. 안정층은 중간권은 불안정층이죠. 그죠? 대류 현상이 있는 층은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없는 층은 안정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특징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인공위성의 궤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도 인공위성도 조용히 떠다니거나, 그죠? 한 지점을 계속 관측하거나, 아니면 그 지구의 자전 그 시간대로 똑같이 같이 움직이거나, 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대류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궤도를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층인 10권의 인공위성을 이제 띄워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로라 아나요? 오로라? 오로라도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뭐 산이고 이제 까만 밤하늘에 별이 있고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오로라예요.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도 어디냐면 10권입니다. 오로라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주로부터 지구의 대기로 들어온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유입된 후에 그 10권의 공기 입자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약간 뭐 물결의 커튼 같은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멋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구 전체의 10권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위도나 극지방에서만 이제 관측이 가능해요. 이제 왜 그런지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기권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자, 영상을 보는 곳에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스스로 꼭 복습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습지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먼저. 자, 기권. 자,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자, 대기권.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 기권의 구조. 자, 이건 어떻게 나눴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표 보이죠? 여러분들 아마 프린터에는 이렇게 86.3이라고 나왔을 텐데 76.3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면 우리가 계속 영상에서 봤던 수업했던 이런 패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은 몇 곳인가? 몇 곳이에요? 하나, 둘, 셋? 한 3곳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온이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그어보자. 우리 그 영상에서 이렇게 경계선 그어봤어요. 그죠? 경계선, 경계선, 경계선. 그 다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기권을 몇 개의 층으로 구분했어요, 우리? 4개의 층. 그 다음에 각 층의 명칭, 대륙권, 상중권, 중간권, 열권. 자,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 중간권 계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우리 아래쪽부터 한번 볼까요? 아래쪽? 했으니까. 자, 여기 뭐라고 채우시면 될까요? 자, 대륙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중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자, 여기도 자, 대륙권부터 한번 볼게요. 대륙권은 높이 지표로부터 11km까지.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참 낮아짐. 그죠? 왜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자, 기권에 존재한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가 또 활발하다고 배웠어? 공기의 이동, 그죠? 대류 현상이 활발해요. 자, 그리고 자, 구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기상 현상, 눈비, 구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층권. 높이 11부터 50km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짐, 상승. 자, 왜냐?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높이 약, 그 오존은 20에서 30km 사이에 뭐가 존재해? 오존층이 존재하죠. 새가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자,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흡수된 자외선의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죠? 생명체 이게 자외선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장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직접 너무 많이 흡수되게 되면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 걸릴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오존층이 없었다면 아예 지구의 생명체가 육지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가 지구의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류가 자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정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기상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류권은 여기다 하나 쓸까요? 불안정층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다시 가서 자, 성층권의 하부는 그래서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이용된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다 영상에서 다 이제 같이 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중간권 높이 50에서 80km 사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해요? 낮아집니다. 하강. 그죠? 이유는 이제 대류권하고 이제 똑같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는 구간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열권이죠.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 높아짐. 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그죠? 그래서 설명했죠? 밤낮의 기온차가 그래서 어떻다? 매우 크다. 자,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그죠? 고緯도 지방에서 뭐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죠? 선생님 그렸던 예쁜 그림 생각나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학습에 보시면 이제 기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전체 공기의 99% 높이 약 32km 이내에 모두 다 분포해요. 그죠? 자, 대기 조성 익히 알고 있죠? 질소가 이제 전체 대기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질소 78, 산소 21.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아르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르곤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자,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0.04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류 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액체나 기체가 뜨거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 선생님이 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성 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오로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조지 만들어지는 과정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10권에서 밤과 낮에 밤과 낮에 자, 기온 분포 지금 보면 제가 가로축이 기온,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이 높이. 지금 보면 기온이 지금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고 밤에는 기온이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밤낮에 기온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면서, 그죠? 태양 에너지 그런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낮에 쉽게 가열되고 밤에 쉽게 식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마지막 이제 정리까지 다 마쳤어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